네, 이번엔 쇠고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연 앵커는 쇠고기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게 있습니까? 저는 한 원스를 세일할 때 삽니다. 등급 1+. 네. 보통 쇠고기의 이제 등급을 보면은 가장 높고 가장 비싼 게 2+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2+가 가장 맛있고 좋은 고기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의문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저 2+면 좋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쇠고기 등급 문제를 직접 취재한 이소정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맛있고 가장 품질이 좋다는 쇠고기 2+. 그게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소비자들 대부분이 2+면 뭐 플러스가 2개니까 네. 뭐 맛있는 고기, 신선한 네. 고기, 아니면 영양가가 높은 고기 이렇게 대답들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거죠. 현행 등급제에서는 근육에 낀 지방, 그러니까 이 마블링이 등급 판정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그냥 무조건 높은 등급. 그러니까 네네. 지방의 함량 수준, 이 수준으로 이게 등급이 나눠지는 건가요? 네, 한 가지 기준이에요? 다른 조건들이 있긴 한데 1차적으로 지방을 가장 먼저 보고요.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 지방 함량이 높지 않으면 등급을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입안에서 녹는다고 하잖아요. 마블링이 네. 많으면 맛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은가 봐요. 네, 저는 고기 맛을 솔직히 잘 몰라서 취재진이 이제 궁금했어요. 마블링 많은 고기가 정말로 맛있는 고기일까? 그래서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미리 네.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절대적인 표본이나 맛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장 비싼 2+와 1등급 그리고 그 드라이에이징이라고 하죠. 숙성된 그 2등급 한우를 네.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등급이 1번이고요. 2+가 2번, 2등급 숙성 한우가 3번입니다. 이 각각의 고기들을 즉석에서 구워서 따로따로 담아냈고요. 이 몇 번이 어떤 고기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차례로 먹어보게 했습니다. 이 성인 남녀 40명이 눈을 가린 채 실험에 참가했는데요. 신중하게 씹은 뒤에 몇 번이 가장 맛있는지 공을 넣어서 결정했습니다. 이 대부분 세 가지 고기 맛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저없이 선택을 했는데요. 결과를 볼까요? 1번 1등급 한우를 고른 사람이 15명, 3번 숙성 2등급을 고른 사람도 15명, 그리고 최고 등급 2+를 고른 사람은 10명. 의외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그 비싼 쇠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했으니까 취재비가 꽤 많이 나왔을 것 네, 같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인데요. 네. 이게 맛이 아니라면 네. 등급의 평가 기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등급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소의 건강이나 영양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결정적인 잣대가 이 마블링입니다. 네. 이 먼저 육질 평가에서 7, 8명의 평가사들이 근육의 지방이 얼마나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느냐, 많이 퍼져 있느냐를 보는데요. 이 등뼈와 첫 번째 허리뼈 사이 이 등심 근육 단면을 기준으로 지방의 양과 형태에 따라서 9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네. 이 번호가 낮을수록 마블링 함유량이 적은 겁니다. 네.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마블링 1번은 3등급, 2, 3번은 2등급, 4, 5번은 1등급, 6, 7번은 플러스 1등급, 8번과 9번이 2+1등급입니다. 이 2차적으로 고기와 지방의 색깔, 조직감, 성숙도 같은 걸 참고는 하지만 다른 평가 요소가 아무리 좋아도 지방 함량이 부족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으로 육양, 그러니까 고기 양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긴 하는데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정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블링을 이제 등급의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그렇죠. 뭐 미국하고 일본 정도가 있는데요. 그 마블링 중심의 이 등급제는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에 1920년대에 목축업자들이 이 등급제를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 남아도는 옥수수를 그 사료로 먹이자 소고기에 지방이 많아졌고요. 이 목축업자들은 지방이 많아야 연하고 맛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도도 이런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도가 생겨나면서 물론 이 시스템이 현대화된 장점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등급에 따라서 소 한 마리 값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농가의 한우 기르는 방식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 농가들은
이 2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 30개월 이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값비싼 그 사료를 먹이면서 소를 비육하고 있는데요. 네. 직접 출산농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넓게 트우면 이제 장단점이 있죠. 소가 이제 건강을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농가가 추구하는 그 마블링 예, 그게 조금 덜 나오는구나. 덜 나오죠. 운동량이 많으면 그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운동 않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운동 많이 하면 지방이 집착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마블링을 시키려면 30개월 이상을 길러야 되는데 20개월이라면 사람으로 보면 한 20살 정도 되거든요. 20살 정도면 거의 성장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상을 기르는 거는 마블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만들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다 마블링 늘리기 나서는데 네.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그 그럴까요? 10년 넘게 농가들이 마블링 늘리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하우도 생겼고, 네. 그러니까 한우의 육질 등급은 굉장히 올랐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줄어든 거죠. 무슨 네. 얘기냐면, 오랜 기간 살을 찌우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 피하 지방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 등심이나 양지, 뭐 갈비 같은 주요 고기의 양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육량이 많아지면 안 네, 되는 거니까. 지방만.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이 고급 한우를 구입을 해서 해체를 해봤거든요. 네. 지방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네, 경력 26년의 정영 기술자가 240kg짜리 2플러스 등급 반마리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피하 지방 같은 두꺼운 지방층부터 제거하고요. 칼끝으로 뼈를 긁어내려가면서 등뼈를 발라냅니다. 다음으로 고기를 떼어내서 부위별로 나누는데 손질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육 사이사이 또 살코기에 붙은 지방 때문입니다. 이 작업대 위에 허연 기름 덩어리들이 수북이 쌓이는데요. 무게를 재봤더니 60kg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뼈 무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40kg짜리 소 반마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고작 절반 정도, 그리고 그 고기의 절반에 달하는 지방이 버려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많으니까 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럴 그런 수밖에 구조를 없죠. 갖고 있네요. 좀 악순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맛은 기호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렇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또 뭐 소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제 기준이 하나인 건 조금 좀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한데 그게 좀 다양화될 수는 없는지 하는 좀 아쉬움은 있네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마블링 고기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한우 농가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데 획일적인 이 등급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골라 먹는 재미가 좀 그렇죠. 덜하잖아요. 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등급의 명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1등을 좋아해요. 1, 그다음에 2등, 3등 뭐 이렇게 했는데 1등인데도 1 플러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점 A, A뿔 뭐 이런 것 같이 올라갈수록 등급이 좋은 것이라는 게 곧 맛도 있고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는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산 쇠고기를 좀 가장 많이 수입해 오고 있는 것이 호주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축산 국가인 호주의 경우에 이 숙성 기간, 요리 방법 같은 소비자 기호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MSA, 그러니까 미트 스탠다드 오스트랄리아라는 등급제가 통용이 되고 있고요. 네.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개별 소고기 브랜드들이 굉장히 발달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뭐 풀을 먹였다, 사료를 먹였다, 뭐 곡물을 먹였다, 항생제나 호르몬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거를 제품에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고기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뷔페식 등급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먹는 소가 어떤 사료를 먹고 자라는지 알 수 있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논란이 좀 계속되니까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등급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네요. 네, 2018년에 이제 개정안이 나올 예정인데 그 현행 등급제의 큰 골격을 흔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년 넘게 마블링 중심으로 소를 키워온 농가들의 혼란이 일단 우려가 되고요. 네, 이 때문에 등급은
등급을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바꾸고 마블링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이런 그 마블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축산 농민들도 이제 그 문제점 같은 것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마블링 말고 난 정말 더 다른 의미에서 좋은 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입 옥수수 사료가 아니라 우리 전통 방식대로 네. 뭐 여물, 소죽을 끓여서 네. 비용도 더 덜 그렇죠.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아도는 농작물을 활용해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소죽 한우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시기도 하고 뭐 그 초지에서 소들을 풀어놓고 풀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특화된 소를 기르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유명 셰프들은 2+가 아니라 꼭 1등급, 2등급 고기로도 얼마든지 최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보이면서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예, 늘어나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또 숙성에 따라서도 맛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네, 좀 맞습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일, 포도주, 맥주, 소비가 많은 품목들인데요. 이게 수입산인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세계 13개 나라 주요 도시의 판매가를 분석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비싸야 잘 팔린다는 소리까지 듣는 이른바 명품도 아닌데요. 이러다간 정말 한국인은 봉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도 10분 늦게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